한동훈 전 대표가 16일에 네.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의원 10여 명과 함께 만찬도 가졌다라고 하는데 네. 뭐 신지호 부총장께서도 저는 안 갔는데요. 네. 그거는 뭐 대표직을 그만두니까 뭐 환송만찬이라고도 언론에 보도되는데 환송만찬이 아니고 사실상 그렇게 됐지만요. 예. 그 전에 미리 대표 사퇴 전에 잡혀있던 약속이었습니다. 원래 잡혀있던 그냥 예. 송년 모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뭐 예. 그런 거군요. 예, 그냥 뭐 국회 대책 좀 논의해 보자라고 해서 예. 그 사전에 잡혀 있던 건데 네. 그 후에 이제 대표 사퇴가 일어났던 거고 네. 그래서 그 뭐 만찬 굳이 취소할 필요 있겠느냐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동혁, 진종호 전 최고위원은 또 이 자리에 안 왔다 보니까 네. 친한계 최고위원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이 두 분의 사퇴가 결정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왜 안 왔고 왜 소통을 사전에 못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이 들었어요. 원래 뭐 거기 그 사전에 약속된 그 저기 멤버는 아니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일단. 예, 네. 그런데 두 분 뭐 최고위원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가타부타는 안 하겠지만 네. 그래도 지난 7월 전당대회 때 본인의 자력으로 당선됐다기보다는 네. 한동훈의 러닝메이트로 한동훈 대표의 그 도움을 받아서 당선이 돼서 이제 최고위원직을 수행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네. 당선될 때도 그렇지만 그만둘 때도 최소한 한동훈 대표하고 네. 사전에 충분한 좀 상의는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지금 한 전 대표가 가면서 지지자들에게 남긴 말들 뭐 그런 뭐 포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뭐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 날지는 알 수 없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혹시 또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그 뭐 정사가 요동치고 있으니까요. 예. 그 뭐 두세 달 후 것도 지금 예측한다는 게 저는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요 향후 6개월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저는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의원총회장에서 마지막 모습이 사실 그 대중들이 공개적으로 본 것도 한동훈 대표와 의원들 간의 설전을 벌이는 모습 그리고 비공개 의총에서도 한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성토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특히 의원들이 좀 이 부분에 이런 표현과 이런 말투가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뭐 대표의 어떤 책임론을 막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내가 투표했습니까? 뭐 내가 계엄했습니까?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건데. 네. 예. 그것 때문에 의원들이 뭐 격앙을 했다는데 그 선후가 좀 바뀌었습니다. 선후가요? 예, 선후가 바뀌어서 이미 그때 토요일에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직후의 의원총회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 박정아 비서실장한테 대표 데리고 와라. 네. 굉장히 격앙된 이미 상당히 격앙돼 있고 흥분돼 있는 상태였어요. 예. 상태에서 이제 그 당 대표를 향한 그 분노랄까 뭐 이런 것들이 폭발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거의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한동훈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뭐 이제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당신 왜 그랬냐.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나온 얘기가 내가 투표했습니까? 내가 계엄했습니까? 하는 건데 여기서 내가 투표했습니까라는 거는 탄핵 투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는 원외니까 그 국회 본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한 건 아니잖아요. 예. 이때 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표결은 당론 결정 그 거수 투표입니다. 당론 결정. 예, 당론으로 탄핵을 부결하자라는 그거를 곧 본회의 직전까지 하다가 이제 의총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당론을 결정할 때 나는 일관되게 찬성을 우리 당론을 갖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때 이렇게 문책을 한 거죠. 당론이 탄핵 부결인데 왜 대표가 탄핵 찬성을 했느냐. 당신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내가 당론을 결정할 때 그 자리에서
투표를 했느냐 예, 이 그 표현을 했다는 거죠? 얘기가 뭐 이렇게 와전이 돼서 했는데 예. 근데 저는 이미 그러니까 이날 그 이른바 친윤 의원들 거의 그날 의총 상황은요. 저는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할 정도의 개딸 전체주의보다도 더 심한 그런 인민재판 분위기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 예. 분위기에서 네. 대표가 가니까 대표를 몰아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예. 오늘 보니까 오전에 언론에 하나 한겨레에서 보도를 한 내용 같은데 네. 지금 뭐 어떤 의미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처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밤에 어떤 국민의힘 의원 대화방인 네.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가 혹시 기사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한겨레 신문에 보도한 캡처된 의원들 단체 대화방인데 밑에 보면 108 멤버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의원들만 들어가니까 네. 한동훈 대표는 들어가지 못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대신 이제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의 공지를 좀 올려주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올린 게 박수영 의원 사진 같은데. 저도 저 보도를 보고 예. 그러니까 그날 10시 28분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한동훈 대표는 일과를 마치고 귀가 중이었는데 그거를 보고 바로 돌렸습니다. 국회로. 예. 국회로 돌려서 국회로 오는 과정에 국회가 맡겼다는 얘기를 듣고 당사로 일단 왔어요. 11시 예. 좀 넘어서요.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 차 안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발신을 합니다. 그게 10시 46분이에요. 근데 3분 후에 한동훈 대표는 의원이 아니니까 저 의원 단체방 멤버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3분 후에 그 메시지를 의원 단체방으로 먼저 저렇게 올려준 분이 박수영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박수영 의원은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 아닙니까? 친윤으로 분류되죠. 제가 또 저 방을 좀 제가 기자로서 보고 이해를 한 건 이런 거예요. 박수영 의원 일단 한동훈 대표가 빠르게 좀 올린 거 메시지를 공유를 했고 네. 그 이후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도 긴급 의총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고 서지영 의원 같은 경우는 빨리 입장을 좀 정리해달라. 의원들도 지금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시가 한동훈 대표가 맡겠다 이후에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좀 정리해달라 뭐 이런 거인 것 같고 네. 보면 계속 뭐 납득할 수 없다, 뭐 빨리 정리를 해달라, 지금 뭐 내일 당장 증권시장은 휴장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고 뭐 등등이 있어요. 그 주진우 의원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저 방에 의원들을 향한 메시지를 발신한 모양이네요. 첫 번째는 주진우 의원의 휴대폰을 빌려서 예.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 지금 본회의장으로 오고 있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우재준 의원의 휴대폰을 또 빌려서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본회의장에 지금 빨리 와주세요. 본회의장으로 와 주십시오. 예. 이건 당대표 지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처음 보면요. 박수영 의원이 올리고 나서 이제 주진우 의원이 긴급 의총 소집해달라고 10시 55분에 저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요. 11시 3분에 비상의원총회 소집을 장소가 국회다 하고 내는데 국회가 막힌 건 알고는요. 조금 있다가 10분 후에 장소를 당사로 변경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당사 3층에서 그때 저도 옆에 있었어요. 그때 이 상황 처리 한동훈 대표는 지금 빨리 어떻게든지 국회로 뚫고 들어가서 막더라도 그래서 이게 계엄 해제 결의안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도 소집해 놓고 했으니까 조금 상황을 보자. 당사로 일단 모여보자. 예, 그래서 거기서 의견이 엇갈려서 일단 한동훈 대표와 나중에 그 표결에 참여하는 18명 그 분들은 국회로 갔어요, 당사에서. 예.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그 의원총회 공지를 추경호 의원이 내는데 다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으로 바꿉니다. 네. 바꾸고 본인도 또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저 긴박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또 의원총회 공지가 3번이 더 나옵니다. 근데 당사예요. 예.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인이 그때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방에 계셨잖아요. 있으면서 표결에 참여할 수는 있었는데 표결에 들어오지는 않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 하고 같이 움직이던 그 원내대표실 그 의원들도 비슷한 그거고요. 맨 마지막 오늘 그 공개된 보면 송원석 의원이 우여곡절 그때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네.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 맨 밑에요. 네. 그 송원석 의원도 12시 10분이죠. 송원석 의원도 친윤으로 분류되는 그런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분도 표결 의지가 투표 의지가 있으니까 우여곡절 끝에 그 예결위 회의장까지 뚫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저분은 예.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지금 저 밤 상황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야 뭐 그동안도 계속 비판해왔던 대통령이 말도 안 되게 깜짝 놀라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고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그 내막을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빨리 해제해야 된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더 약간 우왕좌왕한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당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도 계엄은 정당했다라는 목소리를 대놓고 내는 의원은 소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뭐 한동훈 대표 보고 최근에 뭐 나경원 의원이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 이런 뭐 비판을 했던데 그럼 비판하는 거에 자유인데 네. 그럼 나경원 의원님은 전날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저런 긴급 상황일 때는요 신속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만약 그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떻게든지 예결위 국회로 와라. 그래서 표결에 참여하자. 이랬으면 그 최근에 일어났던 뭐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저희 당의 분열 양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 단체방을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예. 한동훈 대표의 계엄 반대 메시지를 최초로 의원 전체방에 알린 사람이 친윤 박수영 의원이었고 예. 친윤 송원석 의원도 우여곡절 끝에 그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을 했는데 표결은 참여를 안 하게 되고. 네. 의원들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좀 뭔가 움직이려고 했고 약간의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공지가 여러 번 발신되는 와중에 좀 당사로 모여달라는 원내대표 지시가 좀 여러 차례 나와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다 지난 일이긴 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잘 국면을 수습해 보려고 했는데 저 상황에서도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많이 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만은 막고자 해서 조기 퇴진의 어떤 로드맵을 짜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고 본인도 물러나게 됐고 뭐 이런 좀 답답한 상황이실 것 같은데 이게 지나간 일이지만 뭐 지나간 일을 자꾸만 들추냐 이런 지적도 가능은 합니다만 이게 계속 연결돼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요. 그러니까 전날의 진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전날의 진실이. 예. 이게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러이러한 이유로 한동훈 대표를 쫓아낸 거 아닙니까? 네. 예. 계엄과 탄핵. 예. 이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고 또 지도 체제가 또 바뀌고 이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전날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